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적자 노선버스에 각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연간 86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새는 지원금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경남의 3개 시내버스 회사는 국가유공자 할인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수입해서 뺐습니다. 2011년 이후 3년 동안 2,7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버스를 폐차하고 나온 수익금을 37개 회사가 누락시켰습니다. 24억 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감사원이 경남에서 적발한 부당 지원금은 3년 동안 30억 원에 이릅니다. 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업체의 비용을 조금 가라 계산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겁니다. 경남의 버스 노선은 모두 3,100개. 회사들은 79%가 적자라고 신고했습니다. 시외버스는 54%가, 시내버스 83%, 농어촌버스는 100%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이들 적자 노선에 연간 86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지원금이 타당한 것인지 확인에 들어갑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혹 있는 부분은 의혹을 해소하고 또 이에 대한 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경상남도는 다음 달 전문가 전담팀을 가동하고 수익과 지출 구조를 분석합니다. 버스 CCTV를 확인해 승객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실제 조사까지 벌입니다. 버스 운행에 따른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려 보조금을 더 받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는 근절될 수 있을지 결과는 올해 말 나오게 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설 선물로 과일 많이 고르시죠? 지금까지 사과와 배 같은 국산 과일이 명절 선물 세트에 단골로 등장했는데 요즘엔 수입산 과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겐 반갑지 않은 얘기겠죠. 최세진 기자입니다. 설을 앞둔 한 대형마트의 과일 매장. 손님들이 주로 머무는 곳은 오렌지와 자몽 등 수입산 과일 앞입니다.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러니까 좋아서 석류를 선물하려고요. 칠레산 포도, 미국산 석류, 필리핀산 망고 등 다양한 수입 과일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설 선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견과류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는 올해 설을 앞두고 판매된 과일 가운데 이 같은 수입 과일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등 전통적인 국산 과일은 판매가 주춤한 대신 수입 과일은 매출 목표를 60%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윤달이 있어가지고 명절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과일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대신 수입 과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또 다른 대형마트. 수입산 과일 세트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2만 원대 저렴한 세트에서부터 9만 원대 고급 세트까지 구성도 다양합니다. 이러다 보니 과수농가에서는 설을 앞두고도 예년보다 줄어든 주문량에 고민이 큽니다. 이맘때쯤 대부분 소비됐어야 할 배도 저장고에 30% 이상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생산품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가 다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좀 속이 억수로 많이 상합니다. 설 대목, 수입 과일의 선전에 국산 과일 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부산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며 올해부터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는 보강된 게 없어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황영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거해온 수산물을 방사능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출기 속에 넣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연구원에서 시행한 방사능 검사는 모두 500여 건,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리원전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부산의 학교 급식 재료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검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량이 제한적입니다. 기존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400여 건으로 줄이는 대신 고리원전 주변 농수산물은 분기별로 10건, 학교 급식 재료는 월 3건씩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을 분석하는 방사능 검출기가
지난 2012년 도입된 한 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검출기에 시료 한 건을 넣고 검사하는 데만 만초, 즉 2시간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검사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하루에 서너 건만 방사능 검사가 가능합니다. 원전이 없는 경남에도 있는 방사능 검사 전문 연구원이 부산에는 아예 없습니다. 구색 맞추기용이다, 형식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는 부산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서라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전문가들은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보다 많은 시료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아직도 해안 지역은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며 춥습니다. 아침에 창원은 영하 3.6도까지 떨어지며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도 하늘은 무척 맑겠지만 추위가 완전히 풀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 7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시정도 20km까지 탁 트여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통영은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밀양 8도, 양산 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 7도, 사천 8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앞바다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이 비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가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대병면 대병교회 김경훈 목사와 성도들, 합천군 야로면 가야산로 대원중기와 중앙중기, 야성풍물단 정강임 단장과 단원 여러분이 각각 20만 원, 의령군 봉수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칠서면 창동마을 경로당, 본용성 새동네 경로당, 안기마을 왕차근 이장, 합천군 가회면 자율방범대에서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가회면 두신마을 주민, 장대마을 주민, 검안마을 주민, 산두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가회면 등곡마을 주민, 합천군 가회면 오도마을 주민, 합천군 대병면 길목회 가든, 거창군 신원면 남녀 소방대 대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신원면 번득경로당 회원, 의령군 봉수면 새마을협의회, 함안군 법수면 사정경로당 회원, 함안군 칠원읍 호곡경로당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함안군 칠원읍 운동경로당 회원, 함안군 여항면 양촌마을 노인회원, 함안군 법수면 문현조종골 실버공동체 회원, 합천군 야로면 야로 1구 하상철 이장과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야로면 하빈 1구 김정대 이장과 주민, 합천군 쌍백면 내초마을 주민, 운곡마을 주민, 운곡경로당 회원 여러분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쌍백면 한실경로당 회원, 할머니경로당 회원, 안개경로당 회원,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쌍백면 재양군인회 회원, 하안마을 주민, 하안경로당 회원, 평구 1구 마을 주민 여러분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쌍백면 평지 1구 마을 주민, 대현마을 주민, 하허경로당 회원, 거창군 남상면 의용소방대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월평경로당 노인회, 월평마을 주민, 월평마을 청년회, 월평마을 부녀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인평경로당 노인회 10만 원,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제1할머니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함안군 칠서면 산성마을 김인덕 이장 7만 원,
합천군 묘산면 나곡경로당 회원 여러분이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해경찰서는 선주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선원 52살 박모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터에서 선주 48살 김모 씨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박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식자재 유통업체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 식자재를 훔친 혐의로 27살 최모 씨와 31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 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했던 최 씨는 박 씨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창고에 침입해 5천여만 원어치의 식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거제시 한 조선소 야외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2살 김모 씨가 2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창원 산단에 있는 동남공단 전시장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동남전시장을 민간에 파는 일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창원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한 기업 지원 시설로 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전시장은 1982년 지어져 전시교육장으로 쓰이다 창원 컨벤션센터 개장으로 이용이 줄어 민간 매각이 추진돼 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